매주 화요일엔 국회 과방위원장과 만납니다. 남양주, 화도, 수동, 평내, 호평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함께 다양한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 갑, 네, 화도 남양주 수동, 갑. 남양주시 갑, 화도 네. 수동 호평 평내 네.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밤 늦도록 그 국회 과방위 사회 보시는 거 쭉 지켜봤는데요. 아니 근데 네. 제가 좀 아까 이현주 의원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네. 과방위 등을 중심으로 정치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국회 법사위, 과방위 중심으로 정치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아닙니다. 있는데 몰두라고 표현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몰두라고 그런데 표현했어요? 저희 네. 과방위원장으로 제가 지금 윤리위에 제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입으로 민주당이 프레임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지금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방송에서 정치 투쟁에만 몰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현주 의원은 본인이 경제 중심으로 민생 관련해서 아니요, 경제 중심은 김태년 의원 중심으로 네. 김한규 의원 등 예, 경제에 관심 많은 분들이 경제 모임을 만들어서 아, 지금 그 모임이 을지로위원회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하고 그래요? 있어요. 예. 그리고 김태년 의원이 민주당의 그 경제 민주화 단위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어요. 김태년 의원도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자기 정치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싸울 대상은 윤석열 정권과 국힘이에요. 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방위가 지금 방송사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발의한 법안은 내용이 다르다고. 그 지금 오늘 통과한 방송사법 마무리된 방송사법은 네, 네. 21대에서 네. 패스트트랙에 얹어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을 네, 네. 22대가 이어서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법안을 당론이라고 해서 같이 가는 것이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법안을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과방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아니요, 그렇게 말씀 제가 다 들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 네. 또 우리가 이러면 바보 된다. 뭐 제3자가 볼 때 웃긴다. 그 시각이 얼마나 잘못된 시각입니까?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대통령을 비난해야지. 네. 그걸 왜 내부로 총구를 돌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한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상수인데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이 거부권에 맞서서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나은 이미 대안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과방위만큼 고민하겠습니까? 과방위, 법사위 다 고민하고 다 고민하고 민주당 있습니다. 지도부도 무엇보다 고민하겠죠. 민주당 지도부들은 머리가 빠질 만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후 어떤- 투쟁 방향에 대해서 예. 어떤 똑같은 방향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내부적으로 심도 하고 있어요? 깊게 토론했고 네네. 어떤 대안이 나왔습니까? 그 대안을 내가 왜 여기서 얘기합니까? 전략이 노출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네. 자기 정치를 위해서 내부 전략 노출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냥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고 네. 저 국힘한테 비난받아도 되고 민주당이라는 전체적으로 큰 배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네.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이 다수당이 네. 어떻게 일을 잘할까만 관심 있지 뭐 저에 대한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국힘만 하는 게 아니고 에? 민주당 당원들 뭐 다 메시지 보내서 더 세게 하든지 뭐 정청래처럼 왜 못하나 욕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고 계시는데 청문회를 3일 동안 하고 네. 그리고 이후에 문제가 많아서 청문회를 사실 내용상으로 청문회를 8월 2일까지 연장해서 가는 겁니다. 머리에 쥐가 나게. 네. 아니 정치 굉장히 투쟁에만 몰두하지 않는다고요. 집요하게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런 답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께.
누가 더 잘한다, 누가 어느 상임위가 잘한다, 누가 더 잘한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네. 다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예. 다 잘해라라고 응원해 주십시오. 아, 당원들한테. 네, 메시지가 오면 그렇게 네. 답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정청래처럼 못하려면 그만둬라 이런 분들. 어머나. 그런 분들은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상임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저는 국민의힘의 타겟이잖아요. 그렇죠. 왜 윤리제소의 유일임 방심이. 예, 방심이 건으로 네. 또 이종배인가요? 누군가 네, 서울시의원. 시의원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직접. 네. 이렇게 싸우는데 네. 응원을 못할 망정.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런 겁니까? 문제는 네. 예를 들면 어떤 자기 정치 목적을 위하여 네. 자기 콘텐츠로 승부해야 돼요. 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 방송에 나와서 예. 지금 원내 지도부가 가진 많은 생각들을 오늘 공유했음에도 프레임 설정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거 저는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여하튼 뭐 이현주 의원에 대한 그 아니 저는 폭행에 이현주 계속- 의원이 과방위를 네. 콕 찍어서 야. 몰두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저 절대 몰두 안 합니다. 법사위, 과방위 이렇게 두 아, 군데를- 법사위는 제가 얘기할 계제가 아니고. 과방위만. 예, 그거는 정청래 의원이 이 말에 대해서 네. 답을 하실 일이고 저는 알겠습니다. 과방위에 대해서만 제 스타일 자체가 어디에 뭐 몰두해서 빠지고 이런 스타일도 못 되고 늘 다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8월 2일 날 청문회를 마치면서 8월 2일 날 이진숙 후보자를 네. 증인으로 바꿔서 알겠습니다. 그 다 오늘 그렇게 한 발 아침- 앞서서 고민하고 네네네.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문제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필요하시다면 이현주 의원하고 별도로 아니죠. 만나서 별도로 만날 생각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저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현주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네, 정치투쟁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정치투쟁적 표현은 발언에 몰두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 내부에선 지금 아, 민주당이 굉장히 격하네요. 아니요 안 격화됐어요. 네, 차분하게 가고 있는데 네. 제가 이 방송을 우연히 듣고 깜짝 놀란 거죠. 네. 왜 내부에 대고 아니 저러실까? 근데 이제 이런 저 프레임 전환을 하자고 내부 의총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요? 네. 내부에선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방송에서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저는 뭐 내부에서도 얘기하시고 답답하셔서 방송에서도 의총에서 제가 발언하는 거 얘기하시는 못 줄 알았어요. 봤어요. 아, 의총에서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문제는 아니 그건 나중에 뭐 또- 네. 그거는 뭐 이건 제 의견이고 네. 뭐 과방위가 그런 정치투쟁 뭐라고 했더라고 뭐 몰두하고 있다 그것도 그 표현이고 네.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예, 자유가 있으시죠. 자유가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계획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네. 의해서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종속되어 있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뭐 저희들의 의도대로 뭔가 성과를 내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저희는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싸울 건 싸우고 네. 타협해서 가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도 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 답답증이 장윤성 있는 기자가 게 궁금한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해요. 국민들은 네. 지금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그러면 대통령이 저런 말들은 전 이상한 게 네.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일 일은 걱정 마라. 오늘의 근심 걱정 오늘의 속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천재라도 미래의 그 수없이 많은 변수 수많은 변수들을 다 예측해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거기서 길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런 식의 미래를 생각해서 프레임을 잘못 설정해서 너네. 그럼 지금 나 싸우지 말라는 건가?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중할 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의원님 제가 조금 진행자로서 정리를 좀 네. 하자면 이현주 의원의 주장은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나 과방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치투쟁 몰두. 정치투쟁 몰두라는 표현도 썼지만 열심히 한 것은 잘하고 있다. 다만 지금 뭐 위메프나 티몬처럼 민생 현안이 있는데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동시에 투트랙으로 싸울 필요가 있다. 하고 있습니다. 다. 제가 그래서 답답해요. 네. 정모회 열립니다. 열리고 있죠. 어제 정모회 했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정모회 열어서 따지고 길을 찾아가는 건데 네.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생각들을 산자위가 안 열렸나요? 산자위는 제가 체크해 보지 못했어요. 네, 산자위입니다. 열리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측면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뭐 최근에 이진숙 문제라든가 이제 법사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지금 뭐 산자위나 정무위의 이제 주요 현안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경제면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런 쟁점들이 있어서 설명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설명을 하는 방식이 네. 이 위메프 문제는 저희가 이미 정책위가 지금 19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현주 의원 문제로 너무 길게 얘기를 하고 이현주 의원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발언으로 인하여 네. 민주당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네. 위메프 문제는 터지자마자 바로 정책위가 입장 딱 정리해서 의원들한테 돌렸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것도 다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미 국정조사가 얘기하는 말로 것이고. 됩니까? 절차가 있고 국정조사 그럼요. 요구서를 내야 되고 네. 계획서를 누군가 써야 되고 잠시만요, 의원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을 안 하고 있다거나 민주당이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프레임 설정을 조금 더 잘못했다면서요. 적극적으로 프레임 설정을 잘못했다라는 표현을 했나요? 이현주 의원이?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오늘 둘이 과방위하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과방위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이 얘기해요. 아니, 지금 과방위 과방위나 이진숙 문제가 과다 의제화돼서 네. 다른 의제들을 설정을 못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저희는 오늘 의원님을 모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코너에서는 국회 과방위 현안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의원님 모시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의원님께서 앞에 이현주 의원 인터뷰를 들으시다가 이거 들으면 안 되는 건데. 아니 뭐 들으셔도 되죠. 왜 들으면 안 돼요? 들으시고 그 문제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에 대해서 문제 지적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난 24일부터 26일 사흘 동안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희가 어제 김현 간사님 모셔서도 말씀을 좀 듣긴 했습니다만 어느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위안부 질문에 논쟁적 사안이라 답 안 하겠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죠. 네.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그런데 않겠다. 논쟁적 사안이라고 해서 네. 제가 물어봤죠. 그럼 네. 이게 누구와 누가 논쟁하고 있는 거냐. 네. 답을 안 해요. 그래서 누구와 누가 논쟁하는 것인지 답하라. 그랬더니 네. 논쟁적 사안이라는 점은 그건 취소하겠다. 네. 개별 사안이라 답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걸 유지하겠습니다. 네. 예, 이진숙 그러니까 후보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쭉 지켜봤는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던 상임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 10시부터 자정이 넘을 때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차수를 변경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히 알 수 있었던 청문회였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 특히 법카와 관련해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의 이제 사용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왜 유독 빵을 그렇게 많이 샀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집 근처에서 어제 폭로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서강대 두 개의 대학원을 다녔는데 주차장, 뭐 근처 레스토랑 이런 것도 전부 법인카드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초점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관용차를 타고 서울 와서 대학원 다녔다. 아, 관용차. 네. 예. 왜냐하면 그 관용차 기사의 카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하이패스 이런 거요. 네. 그래서 그게 김현 의원이
보도 자료도 냈을 텐데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메시지가 두 개예요. 관용차를 타고 다녔다. 네. 그리고 법카로 네. 밥을 먹거나 그 주변에서 어쨌든 법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광고 영업 혹은 협찬 영업이라고 용무였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네. 용무였다는 근거는 되지 않고 무조건 용무 용도로 썼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는 술도 와인이요. 예, 와인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너치를 와인을 산 겁니까? 일단 요 부분 1,559만 원? 1,559만 원은 네네. 이번에 나온 것이고 그 네. 전에 예. 요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네. 법인 카드는 공용 카드가 있습니다. 공용. 공용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그 뭐라고 표현해? 사무국? 사무처? 사무처 어쨌든 예. 대전 MBC에서 공용으로 쓰는 카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진숙 사장 개인이 쓰는 개인용 법카가 있어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받은 건 개인용 법카 자료만 받은 거예요. 예. 그 개인용 법카 자료에서도 와인을 많이 샀다 이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정원 의원이 당시 이진숙 사장의 냉장고 속에 와인이 쟁여져 있다가 네. 사직과 함께 사라졌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사진과 네. 함께. 그래서 우리는 그 와인을 되게 좋아하네. 그런데 이번에 김현 간사를 필두로 네 분이 대전 MBC에 갔는데 네네. 이정원, 황정아, 노종면, 김현 네 네. 분이 갔는데 공용 법카 그리고 수행 기사라고 뭐라고 네네. 표현해야 될지 수행원? 예. 수행 기사 카드에 법카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개인 카드에서 예. 집 근처에서 뭐 7,000원짜리 밥값, 12,000원짜리 보리밥, 뭐 4,000원짜리 파리 크라상, 예. 파리 바게트 뭐 네. 이런 게 막 발견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수행 기사가 먹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행 기사는 따로 법카가 있었다. 이게 네. 발견됐으니 국회에서 위증한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카는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만으로 3개인 것이다. 네. 그리고 공용 법카로 와인을 더 많이 산 것이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이 뭐 그 청문회 자리에서 본인은 와인을 좋아한다고는 와인은 좋아한다 그랬고 고기 안 먹는다. 그러고 빵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빵은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빵을 네.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빵을 많이 샀냐 그랬더니 나눠준다. 직원들에게 돌렸다. 근데 직원들이 받은 받았다는 사람이 직원이 없고. 아직 안 나왔는데 본인은 한 명이 예. 메시지를 보내서 갖고 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안 했죠. 안 하고 예. 있고. 그러니까 좀 그 여러 가지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역사 인식 그리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예. 5.18, 12.12, 5.16에 대해서 잘 말 못했죠. 5.18의 경우는 계속되는 의원들의 추궁성 질의에 답을 네. 했습니다. 예, 5.18 예. 민주화 운동 네. 뭐 이렇게 그것도 김영삼 대통령 때 그게 규정됐다. 이거 보수가 낸 대통령이 그렇게 규정했다. 그랬더니 겨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16 쿠데타라고 말하지 못했고 12.12 쿠데타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문제고 네. 더 중요한 건 일본 위안부 관련하여 이게 강제적이었다는 최하 수준의 답변도 못한 거예요. 그건 정말 반인륜적 만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하지 못했고요. 예.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에 예. 반대하냐 예. 이것도 반대한다고 말하지 못했고요. 예. 더 문제인 건 예. SNS에 나경원만큼 애국자 있으면 나와봐. 이런 요지의 글을 올리면서 일본은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동맹이냐 예. 동맹 이렇게 아니죠. 얘기했더니 예. 그 뜻을 자유주의 가치를 공유한 나라라는 뜻이었고 예. 그 동맹이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소리죠. 대한민국 누가 동맹이라고 쓴 걸 동맹이라고 읽지 그 이진숙 후보자 답변대로 얘기할 수 있느냐. 더
웃기는 장면도 있었어요. 네. 박충건 의원이 예. 후쿠시마 오염수를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진숙 후보자가 박충건 의원은 국민의힘 탈북자 출신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의원을 가르쳐요. 네. 오염수는 틀렸고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다고. 예. 처리수? 네, 그 일본이 한 말이잖아요. 일본이 한 말이고 그래서 제가 성일종 의원이 주장한 말이죠. 아니 근데 그게 기본이 일본이 한 말이에요. 네. 일본이 처리수라고 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이 처리수라고 했는데 왜 일본 대변인 같이 그렇게 말하냐. 오염수가 맞다. 네. 그랬더니 그것도 뭐 답을 잘 안 하다가 제가 해양수산부에 나온 오염수라고 명기된 자료를 내놨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대한민국 정부도 오염수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처리수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에 대하여 아마도 한덕수 총리도 처리수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도 그랬다면 일본 대변인 같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내구조가 이상합니다. 저는 이걸 유지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위안부가. 문제 때문에 지금 윤리위 제소가 네, 제소됐어요. 되는 거죠. 네, 제소하십시오. 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건. 네. 대한민국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일본의 그 만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네. 저는 제 개인적인 탄압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 유지하겠습니다. 아. 내구조 이상합니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는 일본 대변인 같다. 같습니다. 네. 일본 대변인이다가 아니라 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 앞서 말씀 주신 박충건 의원을 향해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 맥락이 있었다고요. 당연하죠. 네. 민주당이 3일 동안 청문회를 하고 진짜 열심히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민재판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항의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제가 사과한 것은 네. 우선 당사자가 그 모든 맥락을 떠나서 당사자가 당황스럽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네. 이건 개인적으로 사과를 일단 드리고 네. 사회적인 맥락, 다른 맥락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계속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인민재판이라고 네. 국회의원들의 청문회에서 그 열성적인 활동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 네. 이거는 어떤 건지. 옳지 않죠. 북한에서 인민재판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사회 교과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인민재판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리해서 네. 사실은 인민재판이라는 단어를 쓴 거 큰 문제죠. 대한민국 국회의 정상적인 청문 활동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러면 제가 그 같은 선상에서 네. 저는 그냥 단순한 의문이었는데 네. 이 정도의 청문 활동은 대한민국에서는 의원들이 열심히 다 일을 하는 거다 이건.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회 활동의 일원이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그 나이 관련해서 최영도 의원이 왜 처음이니까 가르치면서 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준숙 의원이 이제 제가 이준숙 후보자한테 설명을 했어요. 뭔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여당 간사에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여당 간사가 제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할지 정하자. 이게 그 전에 한번 이미 합의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불쑥 종이 피켓을 들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 국민의힘에서요? 아니요. 이진숙 후보자가.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게 내용이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글씨가? 그러니까 그 피켓을 드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냥 사진 찍히는 것이다. 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켓의 내용이 뭔지 안 보였죠. 하나도. 이게 식별이 불가했고 그러니까 이웅기 의원인가 우리 의원이 그거든 의도가 뭐냐 사진 찍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박영선 의원이 든 걸 얘기하는데 박영선 의원은 딱 피켓을 미리 준비해 와가지고 명확하게 자기 의도를 알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거를 양옆으로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런데 양쪽으로 이렇게 든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것을. 네. 그거는 저는
순전히 이건 사진에 하나 더 찍히는 용이지. 그래서 쇼라고 한 분이 얘기하셨어요. 민주당 의원이.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럴 경우 아까 간사에게 얘기하시라고 하지 않았냐. 네. 그런 얘기가 오가니까 최영두 간사가 네네. 청문회 처음이니까 가르쳐가면서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가르쳐가면서 합니까? 그러서 나온 게 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맥락 다 떼고 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어떻게 저를 공격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뭐 저는 뭐 그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봤는데 더 사람들이 웃게 된 거는 개인정보라서 말할 수 없다. 네. 나이는 다 공개가 되고 이진숙 후보자의 예, 나이 네이버에도 나오고 네. 만천하가 아는데 개인 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네. 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진숙 후보자의 시종일관, 수미일관한 태도는 그 야당이 본인을 공격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답변도 보면 뭐 껌껌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런 국힘 태도. 의원들의 네, 답변은 대해서는 껌껌이 아주 성실하게 성상하게 답했죠. 답변을 했죠. 그래서 그 네.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 네, 예, 지적을 네, 했죠. 의원님이 뭐 똑같이 답변하든지 둘 다 답변을 예. 하지 말든지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일부 답변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네.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 후보자 청문회 할 때 보였던 오류 네, 그거보다 더 강하게 국민의힘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결정적인 장면인 뉴스타파가 네,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 녹취록이 담긴 녹취록을 폭로했을 때 사실 그때 부적격이잖아요.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옹호했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 예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그 장면이 저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당하게 된 네,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진숙 청문회에 임하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라든가 뭐 성실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의 실수에 몇 배의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과까지 했어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정권 교체의 어떤 기폭제가 될 거다 이런 판단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네. 고치지 않으면 그 후에도 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추미애 대표와 다른 쪽이 싸웠다고요. 계속. 그랬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네.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본질을 알고 적절하게 대처했다면 정권교체를 안 당했겠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그 시발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 송부 요청을 했다라는 요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상하셨죠?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네, 네. 그러면 수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시간을 얼마나 줬나요? 오늘까지 자정. 송부 기한은 오늘 자정. 예, 그러면 30일 지정. 내일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내일 임명을 하게 네, 되면 당초에 2명을 한꺼번에 임명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왜 이렇게 가까워요? 방통위가. 전임 김홍일 위원장도 국민권익위원장 하시다가 휴가 내고 방통위 인사청문회 준비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이상인 물망에 올랐다. 네, 부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무슨 권익위가 방통위원회 위원 뽑는 인큐베이터입니까? 언론이 왜 이렇게 비판을 안 하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제가 김홍일 위원장한테 물어봤잖아요. 권익위원장 하면서 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준비를 했냐. 그랬더니 휴가 내서 했다. 그래서 그 휴가 규정 가져와 보세요. 그랬는데 못 가져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권익위 부위원장을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보낼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정말 이 정부는 제가 최소한의 국민 눈치도 안 보는 거죠. 아이 오래됐습니다, 의원님. 왜? 그런데 권익위 직원들은 이 상황에 참담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대통령실의 그 입장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요. 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사실상 방통위원 제로 시대를 열었고, 이진숙 후보자를 내일 임명을 하게 될 때 혼자 하면 회의를 못 여니까. 회의를 못 여니까 아예 두 사람을 세트로 임명을 하겠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면 민주당과 국회 상황을 보고 대응할 방침이다라는 메시지를 밝혔어요. 뭐를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회가 이를테면 이 두 사람을 동시에 했을 때 뭐 탄핵을 하거나 뭐 이런 방침을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컨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렇죠. 탄핵을 한다는 거지. 예. 뭐 후보 시절이나 뭐 위원장에 취임했다고 해서 탄핵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이후에 향배를 정하겠다라는 판단 자체가 저는 참 넌센스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여론의 향배를 보아가며 네.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넣을 그런 식의 고민밖에 안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과 이진숙 후보자 참 답답한 것이 설명을 몇 번을 해도 진짜 마이동풍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명한 사람은 네. 방통위원, 네. 대통령 추천목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왜 임명 안 했냐 하는데 국회 사무처에 정식으로 접수도 안 했어요. 국민의힘이. 그래요. 저는 국회에서 의결을 한 사람이고 네네. 그리고 국회에 검증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그 국회 검증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민주당 원내가 네. 검증을 통하여 이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라고 국회 사무처에 접수를 해줘야 돼요. 네네.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 접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다 확인했어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접수도 안 했는데 이진숙 후보자 국회 방통위 못 들어갔다. 이 얘기 자기 부정이죠. 국힘이 접수를 해줘야죠. 네. 근데 그 자기들이 접수를 안 해놓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 표결을 왜 안 했냐 하는데 접수도 안 했어요.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두 사람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즉시 회의할 거 아닙니까? 임명 즉시 네. 회의를 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지금 공모 절차는 끝났고 그다음에 국민 의견 수렴도 끝났기 때문에 선임안을 의결만 하면 된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데, 아니 그거는 어떻게 되는 그 겁니까? 언론이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이 아니라 네. 이게 의결이 네. 두 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예, 예. 방통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예. 그럼 그 동안에 경과 보고 해야 되잖아요. 예. 보고. 경과 보고. 예. 예. 그리고 지금 몇 사람이 들어왔는데 네. 국민 의견 수렴했더니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게 보고돼야 되잖아요. 네, 네. 일단- 추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결을 못 하는 거예요. 첫날은. 예, 첫날은 보고받고 몇 명이 이렇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조회 경력 조회를 했고 최소한의 자격 심사를 해서 예. 그 결과를 보고해야 의결을 하죠. 아니면 보고와 의결을 동시에 하는 건 아니 불가합니까? 들어보세요. 예, 예. 그럼 보고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32명이잖아요. 네. 31명 됐죠. 2명에서 1명 됐나 뭐 그래요. 예. 30명이에요. 예. 이 30명을 그럼 사무처가 선별합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선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괜찮은지 어쩐지. 그렇죠. 예. 그 위원이 의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회를 열어서. 네, 그거조차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건 여야 추천 몫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여야 위원이 같이 구성돼서 네. 보고를 받고 네. 심의를 하고 네. 그리고 심의를 한 다음 이 사람들 중에 9명을 추리든지 6명을 추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네네. 뭐 용산에서 다 결정됐다 해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30명이 너는 왜 안 됐고 너는 됐고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심의 의결 이거를 네. 하루에 끝낼 가능성은 불가한 거다. 예, 그러니까 면접도 하고 네.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네, 탄핵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의결을 하는 순간 네. 그거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이진숙 후보 스스로가. 네, 네. 그러니까 법적 책임 지셔야죠. 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는 모르죠. 그러면 이번 주도 과방위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겠어요. 8월 2일 날 이미 이제 예.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8월 7일 날 네. 과기정통부 장관 청문회가 또 있습니다. 예, 예. 그 유상범 의원 형이요. 예.
그래서 그러면 8월 2일이 사실상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이 문제가 모르죠, 그거는. 확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8월 12일이 네. 박문진 이사의 임기라는 겁니다. 8월 12일이 9명, 박문진 이사 9명에 대한 임기가 끝나고 KBS가 8월 13일 날 지금 KBS는 이슈가 안 되는 게 박민 사장으로 이미 어차피, 장악했고 예. KBS는 저항도 없이 무혈 입성했잖아요. 박민 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되죠. 장악된 거를 다시 장악하는 거니까 재장악하는 거니까 크게 이슈가 안 됩니다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8월 13일부터 이번 박문진 혹시 한다면 임기가 8월 13일 날 시작되는 거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치밀하게 대응해야죠. 저희도 경우의 수 다 따져서.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일종의 이제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과 행동이 돌입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한테 그리고 어떤 의원이 방송 나가서 네. 예방적 탄핵은 안 된다 이런 말 했더라고요. 예방적 탄핵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방적 탄핵이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없습니다 그거는. 네. 왜냐하면 예방적으로 탄핵을 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거는 그런 분들이 불가능한데.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를 욕하고 왜 지금 탄핵 안 하냐고. 그거 재밌는- 불가능합니다. 댓글창에 의원님이 요새 많이 네 욕을 하도 먹어서 제가 비판을 많이 당하셔서 네. 이렇게 상당히 예민하신 것 같다. 네, 예민합니다. 예, 예, 예. 예, 의원님 톤 다운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아니 예민합니다. 많이 근데 올라와 있습니다. 예방적 탄핵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보고 네. 예방적 탄핵 안 한다고 막 메시지 보내서 화내시는데 네. 행정행위가 있고 네. 국회는 법적 책임을 물을 뿐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 속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어쨌든 불발이 된 상태지만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이고 그것은 내일이고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경우에 따라서 경과 보고 심의 의결 수준으로 나아가면 즉시 탄핵을 민주당은 결의한다. 저는 법적 이렇게, 책임을 물을 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지난합니다. 지금 국회 방통위가 누구죠? 이동관, 그 다음에 김홍일, 그리고 이진숙. 뭐 여기 그 다음엔 또 누가 오게 될지. 뭐 그것도 상당히 기이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좀 이행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회에서 계속 비판을 하지만 마이동풍인 상황인 거죠. 또 똑같은 일이 돌아가는 거야?라는 앞서 이제 제가 누구죠? 이현주 의원하고 의원에게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인사청문회라든가 국회 상임위라든가 또 입법청문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것이 무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국회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이 변화할 생각이 1도 없고 또 여당인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 야당과 협치해서 이 전국을 풀어내겠다라는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상당히 많은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떤 지혜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공격받는 사람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지지자인데 나이 드신 중립이라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하라고. 그리고 더 중립적으로 하라고. 아니죠. 아니 그렇다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열성 당원들은 네. 정청래 의원처럼 왜 못하냐면서 아주 정말 쌍소리를 합니다. 저에게 그런 메시지가 와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렇고 아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또 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무슨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저를 또 고발했으면 저하고 김현.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고발을 김현 간사하고 둘이 당한 고발, 류일인 건으로 또 고발, 윤리위에 제소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방위가 네. 저는 이 방송법에 개인적으로는 동의 안 되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일단 이사수가 좀 많았다. 네. 그런데 그럼 이사수가 많은 것이
꼭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당론이니까 동의를 했다. 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이사수는 최대 늘어도 15명이 넘어가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네. KBS의 경우 네. MBC는 11명 정도면 족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네. 이게 제 의견이에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번 법안과 문재인 정부 때 야당이 그때 국힘이 주장했던 법안은 네.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되어 왔던 건 민주당과 국힘이 이사를 추천해요. 사실상. 네. 그런데 절대 의결 정족수 사장 뽑는데 그걸 하자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KBS가 11명인데 네. 여야가 7대 4입니다. 네. 그런데 사장 뽑을 때는 과반이 아니라 8대 3으로 하자. 요게 절대 의결 정족수예요. 이건 뭐냐면 요 8명이면 적어도 야당에서도 1명 정도는 그 사람은 괜찮아 하는 중립성을 가진 사람을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요게 네. 절대 의결 정족수 사장 뽑기예요. 요게 쭉 얘기되다가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은 정당의 후견주의를 없앤다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이 네. 공영방송 사장 뽑는데 직접적으로 관여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법이에요. 네, 네. 시민사회와 학계 주도로 가자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 네, 네. 국민의힘의 신성범 의원, 네. 공교롭게 양신씨네요. 네. 이분들이 한 절대 분은 T조, 한 분은 KBS 출신이네. 네, 절대 의결 정족수 정도는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언론노조 위원장 윤창현 위원장이 청문회에 왔을 때 물어봤어요. 윤창현 위원장한테 네, 네.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만약에 네. 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없애는 거 아니고 네. 절대 의결 정족수로 사장 뽑기 정도도 언론노조가 논의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윤창현 위원장이 네. 논의할 수 있겠다.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네.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제는 뭐냐? 네. MBC 장악 다 끝내놓고 하자는 의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고 나오겠죠. 네. 그럼 도돌이표죠, 계속. 네. 근데 그래서 민주당은 이 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하나 다 해보면 당장에 받지 못할 법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타협이란 100% 민주당이 만족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지금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어느 정도 화해한 법은 타협한 법은 아무리 올려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딴 거 없어요. 왜 문재인 정부 때 너네 못했는데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언론노조 위원장의 답변도 예.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 거예요. 네. 예컨대 이제 절대 의결 정족수를 이거는 확대하는 데 뜻이 있는 건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확대하다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앞서 말씀하신 15명, 11명 그러니까 의사수를 늘려서 의사수를 이를테면- 늘리자는 제안은 없죠. 왜냐하면 현재 KBS가 11명인데 네. 여당이 7, 야당이 4 구조입니다. 네네. 관행상. 예. 그런데 사장은 되게 과반으로 뽑아요. 네. 그럼 6대 5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8대 3으로 뽑자 이런 얘기예요. 네, 네. 11명에서 8명이 찬성하는 거. 그런 그러니까 야당 방식으로. 추천위원이 예, 예. 한 명 더 늘어나는 거죠. 아니요. 늘어나는 거. 한 명이 네. 찬성하는 정도의 중립적 사장. 되게 복잡. 이게 뭐가 복잡해요? 11명인데 네. 구성이 여야 7대 4예요. 예, 예. 그러면 여당이 7명이 예. 동의하는 사장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게 아니라 예. 야당 4명 중에 1명이 넘어와서 예. 이 정도 사장이면 괜찮아라고 괜찮다라고 합의해 줄 수 있는. 합의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네. 중립을 뽑아라. 그래서 8대 3으로 해라. 이게 절대 의결 정족수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골라내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박권상 생각이 좀 사장 드는- 같은 분이 있는 거죠. 아, 그 박권상 사장 정도면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 중립이라도 정확히 지킬 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사법과
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독이 든 사과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하여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국민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바꿔야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을 위하여. 예. 그래서 독이 든 사과는 방송 장악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의원님 그러면 지금 15번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고요. 이게 무슨 중립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그 대통령의 거부권은 상수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게 되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변수는 없죠. 아니 예를 들면 네. 지금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과방위에서 방송법에 대하여 그럼 절대 의결 정적수 논의하고 갈 네. 거냐?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은 없다. 타협의 길. 타협의 길. 그러니까 국회는 네.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 그럼 그 대통령의 스타일 바뀌지 않는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야죠. 언론은. 이게 옳은 겁니까? 이진숙 후보자 같은 사람 내려보내서 딱 MBC 장악하는 용으로만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옳은 거냐고요. 네. 아니 틀리죠. 예, 틀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틀린 걸 막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 해서 이 사람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렸죠. 알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소용없으면 어떻게 하게요? 국회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 대통령 중심으로 행정을 하고 국회는 견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늘 행정이 먼저고 견제가 쫓아가는 거라. 이거는 대통령제 중심제 국가의 한계다. 네. 그럼 여기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 주장이 나오겠죠. 그냥 국회를 보이콧하자. 엥? 답입니까 그게? 답 아니죠. 아니죠. 타협하자. 무슨 답입니까? 타협을 해요? 네. 아니잖아요. 타협이 그거라니까요. 제3자 특검, 최혜병 특검 만들어서 네.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자. 이게 타협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런 거였잖아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은 성공한 예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받을 수가 없고 이것은 그렇죠. 대체로 최혜병 특검법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이제 동일한 범야권의 네.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제안을 낸 것은 뭐 앞서 이제 그 개혁신당 사무총장인 김철근 사무총장의 지적대로 법 기술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을 알고 있어서 제3자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장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법원장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임명 네.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네. 동문에다가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제3자 특검으로 가되 변협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안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변협이 추천하고 야당들이 비토권을 갖는 이런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타협하는데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최저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저치. 예, 그래서 변협이 몇 명을 추천하면 근데 야당이 변협도 사실은 아니 저는- 그래서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러면 대법원장이 안 되면 민변하겠습니까? 제가 민변을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내부 의원들도 다 반대하던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표성이 없다. 대표성이 대한 변협에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변협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잖아요. 네, 변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니 얘기를 그래서 하고 제가 있죠. 얘기하잖아요. 네. 변협 회원의 노영희도 변협 회원이세요. 노영희 변호사? 네, 노영희 네. 변호사. 예. 그러면 변협에서 5명을 추천하게 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다. 그래서 이 중에 2명을 뽑는다든지. 네네. 뭐 이런 식의 방법이 나오는 거지. 이거 왜 뭐 뭐가 그런 거는 있겠습니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아니 제가 예.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대한변협과 민변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안. 그러면 헌변도 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 아니 그게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대한변협이 어쨌든 대표성이 있는 있으니까 조직이니까. 거기서 야당을 고려해서 네. 예, 추천을 하도록 하고 네.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요 정도의 타협안이 있을 수 있겠다. 상설특검법안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설특검 법안 전에 네. 제3자 특검법을 한 번 더 노력해봐야 되지 않냐. 이게 지금 민주당 내의 다수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 특검법은 대법원장 특검이 아니라 제3자 변협
변협 추천 특검법. 아니요, 그거 이렇게 되는 핵심은 건가요? 야당 비토권입니다. 야당 비토권. 네. 예. 야당 비토권이 있는 변협 추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저는 조희대 대법관 추천으로 요 가고 부분에 야당 대해- 비토권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 이건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조금 컨센서스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면 의원님 제가- 개인 생각입니까? 뭐 이 정도 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상설특검법이고 그거는 네. 일단 규모가 작아지죠. 네, 뭐 그래도 조사범위나 뭐 뭐 범위도 인원이나 작아지고 뭐 그런데 네.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도저도 다 안 되면 상설특검법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해서. 네.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은 중단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네. 저희가 전두환과 싸울 때 학내 친구들 중에 여러 입장이 있었습니다. 야, 그렇게 싸워서 되겠어? 화염병 들고 폭탄을 만들어서 싸워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니네 그렇게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보다 너네들의 인생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 너네 패인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너희들의 투쟁 방식은 틀렸어. 실력을 키워서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거는 일제시대에 소위 문화운동, 독립운동, 무장투쟁 이게 똑같은 일이 늘 벌어져요. 지금도 저는 민주당이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순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러나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20살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절대 권력과 늘 싸우는 위치에 어쩌다 보니 있는데 늘 눈앞에 닥친 일을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나오지 그 일에 팍 빠져서 열심히 하지 않고 한 발 옆에서 평론하고 그리고 열심히 싸우는데 너네 그렇게 싸운 이후에는 어떡할 거니?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던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한 친구들은 영원히 그랬다. 그리고 일제 때도 마찬가지였다.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영원 늘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까지 간 거고 제 경우는 절대의결 정적수라도 논의해야 되나?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매일매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밥값 네. 혈세 쓰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정말 제대로 일 안 하는 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들도 계시지만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리더들이 현장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런 분들이 눈에 띄죠.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뭐 정청래 위원장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하는 분들도 있는 게 아니, 사실인 그게 무슨 거고요. 전략적으로 잘 못 가면 어떻게 가라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조금 더 뭐 적극적인 뭐를 하라는 할 거예요? 수가 있겠죠. 그 적극적인 게 뭔지를 얘기를 해야지. 네. 너네 전략적으로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이 회의론이 예를 들면 그 일부 시민사회에서 아니 저 김홍일 탄핵하지 말랬는데 탄핵했어. 예. 또 이상인 탄핵하지 말랬는데 탄핵했어. 이게 전략적으로 바로 가라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상임위 구성이 11대 7입니다. 네. 민주당이 위원장인데 지금 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어제 행안위에서도 엄청난 건이 터졌어요. 맞아요. 백혜룡. 맞습니다. 예, 백혜룡 님이 폭로한 거 보면 네. 그거는 뭐 제2의 경찰판, 사건이죠. 예, 경찰판 박정은 맞습니다. 사건이고 예. 경찰판 수사 외압 사건. 예, 수사 외압 예, 사건이 예. 벌어졌어요. 예. 그것도 신정훈 위원장이 하는 거 보니까 밤 12시까지 끝까지 파더라고요. 네, 집요하게 예, 하셨어요. 예, 양구남 네. 위원뿐만 네, 아니라 포함해서. 그렇게 민주당이 위원장인 데는 열어서 돌아가는데 7개 상임위, 예를 네. 들면 이현주 의원이 산자위예요. 그 산자위는 국힘이에요. 네. 정무위 국힘이에요. 네. 만약에 정무위원장이 민주당이었으면 위메프 건 등등에 대해서 더 세게 했겠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정무위에 배속된 민주당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사무토건. 해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위원장이 회의 안 열면 끝.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